그런가 하면 당 내에서 천하람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비판론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급기야 선거 때는 쪽쪽 빨아먹다가 비판하는 것은 안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이슈 주도를 잘 해나가고 어떤 언론 집중을 잘 유지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능력인 거거든요. 선거 때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이슈 주도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쪽쪽 빨아먹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너무 자기만 주목받는 거 아니야?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미 정치의 시계는 2년 후에 예정돼 있을 총선을 바라보고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 공천권을 휘두른 차기 당대표의 권력의 주도권을 두고서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도 지금 뭔가 갈리는 듯한 그런 조짐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얘기 들어보면 선거 때까지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왜 비판하냐라는 얘기고 또 정지석 부의장 얘기 들어보면 우크라이나 왜 가냐 자기 정치하려고 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전재호 의원님. 선거 기분 좋게 이겼는데 네. 당내에서 왜 이런 갈등이 나옵니까?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가니까 이제 좀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국민의힘은 뭐 이번에 또 국민들께서 또 압도적인 또 지지를 보내주셔서 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했고요. 또 이것이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일해라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좀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좀 내부의 약간 그 균열이 좀 정말 그 빨리 좀 봉합이 돼야 되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5월 말에 그 우크라이나 가까운 쪽에 다녀왔어요. 이제 그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그 나토 의원 연맹 총회에 제가 5월 말에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대통령의 뜻으로 갔다 오신 거예요? 의원을 국회를 대표해서 이제 민주당의 김병지 의원님과 제가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리투아니아도 원래 이제 이 회의가 우크라이나에서 원래 열려야 되는데 이런 전쟁 때문에 중이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거고요. 거기에 이제 EU 그 나토의 이제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런 나토 회원국 의원님들과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도 공유를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국방장관이나 또 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장이 또 화상연설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우크라이나의 그 상황에 대한 정말 위기감 그리고 또한 그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어떤 공감대를 이제 저는 겪어왔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군수물자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군수물자 이제 경제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 군수물품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크라이나 이제 국방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장도 하셨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금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어떠한 그런 얘기를 좀 했을지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군수물품 지원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절박한 시점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에서 좀 어떠한 얘기를 좀 오갔는지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뭐 현장에 가서 보면 훨씬 더 이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러한 좀 뭐 이야기가 또 한국 와서 좀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것보다 이제 나토 회의에 그 6월에 열리는 나토 회의에 지금 뭐 참석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확실히 지금 EU와 미국 대 지금 중국, 러시아 이렇게 좀 세계의 외교가 좀 재편되는 신냉전으로 좀 가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립을 지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제가 좀 느끼고 왔습니다. 예, 기차는 간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글에 이인재 전 의원이 철부지다라고 비판을 한 대목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그 기차에 국익을 위협할 폭탄이 실려 있는 것도 모르면서 철부지 같은 소리다. 전후 복구 상임위에 방문, 언제 전쟁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잠꼬대 같은 소리니까 이제 상황 정리할 때다. 라고 이인재 전 의원은 또 이준석 대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자,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분당갑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신임 멤버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그런 과정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무슨 지금 뭐 당권 관련이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당권 관련 아니다라고 선제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한 대목도 흥미롭습니다. 붉은 넥타이를 메고 등원한 안철수 의원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법사위원장 왜 약속대로 국민의힘에게 주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불씨로 살아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약속대로 국민의힘에게 주지 않으면 국회의장 포기해라,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다는 약속은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쓴 반성문입니다. 선거에서 졌다고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것은 국민 무시, 오기 정치입니다.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역대로 모든 국회의장은 원내 일당 또는 연합 다수당이 맡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로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법사위원장 논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